한번 생각해 보세요. 퇴직만 하면 인생이 한숨 돌려진다고 여겼던 그 시절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막상 그날이 오면 마음은 무겁습니다. 월급이 끊긴다는 건 단지 돈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달 쌓이던 사회적 신뢰가 증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몸 건강하니 재취업하면 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안합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시도하고 일자리를 얻으시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작 재취업을 해도 예전처럼 10년, 20년 내리 근무하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한번 퇴직하고 나면 계속 공백이 생겨요. 2년쯤 일하다가 체력이나 일자리 여건 때문에 쉬고 다시 3년쯤 일하고 또 쉬고 이렇게 10년을 보면 실제로 일한 건 67년 남짓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수많은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 한 분은 대기업 부장으로 58세에 나왔는데 나는 경력이 화려하니 재취업은 문제없어 하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실제로 중견기업에서 연봉 4천 정도로 2년 계약을 맺어 일했어요. 그런데 2년 지나니 연장 안 합니다. 그 회사도 비용이 부담이 된 거죠. 그분은 다시 구직 활동을 했지만 61세가 되니 지원 자체가 잘 안 받아졌습니다. 결국 6개월, 1년씩 공백기가 생겼어요. 간신히 다시 3년 정도 일했는데 이번엔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 그만뒀습니다. 총 10년 중 일한 건 5년 정도. 그동안 번 돈은 생활비로 거의 다 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한전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분이에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면서 경조사비가 걱정이더군요. 한때 회사 덕분에 축의금도 넉넉히 들어왔는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게 싹 끊깁니다. 내가 3천만 원이라도 챙겨서 결혼 자금에 보태주면 좋을 텐데 하면서 손 벌리기 힘들어도 빚까지 내주는 분도 있었어요. 재취업도 했지만 2년 하고 그만두고 또 3년 하고 그만두고 결국 연속해서 8년을 채운 적이 없었어요. 경조사비가 부담이 되고 번 돈도 생활비로 사라지면서 노후 자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소위 성실 재취업파였어요. 60세 이후에도 정말 부지런하게 현장일, 경비, 주차 관리까지 마다하지 않고 다 하셨습니다. 67세까지 거의 쉼없이 일하셨는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무릎 관절 수술비, 약값, 병원비가 한 번에 나가면서 그동안 모은 돈이 순식간에 바닥났어요. 본인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결국 생활비랑 병원비로 다 나가네 하고 허탈해했어요. 많은 분들이 재취업하면 노후 자금이 해결될 거라 믿어요. 사실 재취업 자체가 정말 소중한 기회입니다. 문제는 재취업해서 벌면 다 생활비로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자녀 지원, 경조사, 건강 비용이 계속 나가니까요. 이래서 재취업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재취업 소득을 그냥 생활비로 쓰지 말고 일부는 무조건 저축해야 합니다. 특히 60대 초중반에는 체력이 받쳐주니 일할 수 있어요. 이 시기를 놓치면 70세 이후엔 건강도 안 따라주고 일자리도 거의 없어집니다. 은퇴 후 재취업 소득을 7년간 꾸준히 모아야 2억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대부분 2년 하고 쉬고 3년 하고 쉬니 중간에 다 소진되는 거죠. 결국 해결책은 간단하면서도 냉혹합니다. 재취업하면 이 돈은 내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이다 라고 마음먹어야 합니다. 생활비는 기존 연금이나 최소한의 다른 소득에서 최대한 맞춰 쓰고 재취업 소득은 가능한 한 저축해야 해요. 이런 식으로 7년만 유지해도 최소 1억 2억 정도의 노후 비상금이 생깁니다. 이게 있으면 70세 이후 경조사, 병원비, 갑자기 자녀가 손 벌릴 때 정말 큰 버팀목이 돼줍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족에게도 솔직하게 말해야 해요. 지금 번 돈 다 쓰면 나중에 너희도 나도 힘들다. 이 돈은 노후 저축해야 한다. 이렇게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생활비를 더 줄이는 것도 각오해야죠. 정리하자면 재취업은 분명 큰 기회입니다. 하지만 재취업이 곧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재취업을 노후 자금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0세 이후엔 몸도 못 움직이고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공백 없는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고 재취업 소득을 무조건 일부라도 저축한다는 각오를 지금부터라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만약 50대라면 아직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60대 초중반에도 몸이 건강하면 얼마든지 재취업할 수 있어요. 다만 재취업을 생활비 메우는 임시 방편으로만 보지 마세요. 내 노후를 지킬 마지막 무기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70세 이후에도 당당하고 남에게 손 안 벌리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잔인하지만 진심 어린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실을 미리 인정하고 준비한다면 최소한 70세 이후에 내가 왜 그때 몰랐을까 하는 후회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앞에서 말한 현실적인 문제퇴직 후 재취업이 단속적이고 공백이 많아지는 문제이건 개인 의지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마인드셋 변화 구체적 계획 철저한 실행의 3단계 전략이에요. 먼저 마인드셋을 바꿔야 해요. 재취업 생활비 벌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은퇴 후 재취업해서 버는 돈으로 당장 생활비를 다 메우면 마음은 편해요. 하지만 그 순간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70세 이후에는 소득원이 거의 없어집니다. 이 시기에 재취업 수입은 말하자면 내 생의 마지막 목돈을 만들 기회예요. 이 돈을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정말로 나중에 큰일 납니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숫자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전문가로서 추천드리는 아주 현실적인 접근법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해서 월 200만 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세후로 180 정도 받으시겠죠. 이 중에서 생활비로 정말 최소한으로 10만 120만 원 정도만 쓰고 6,08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가족의 이해도 필요하고 소비 습관도 바꿔야 해요. 그런데 이걸 못하면 미래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월 70만 원을 7년 84개월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약 5,880만 원입니다. 단순히 금리를 연 3% 정도로만 잡아도 6,2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소득공제 혜택 등으로 조금만 더 얹으면 7년간 1억 정도 모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나누고 지키는 게 핵심이에요. 또 하나의 팁은 공백기를 대비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23년 하고 나면 번아웃이 와서 쉬게 돼요. 이걸 감안해야 합니다. 즉 10년간 7년 일한다는 보수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7년 일하고 3년 쉰다고 가정했을 때 7년 근무 기간에 저축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매달 생활비가 필요하니 다 써야지라고 하는데 사실 은퇴 후에도 일부 연금이나 배우자 소득, 임대 수입 등 아주 작은 다른 소득원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해 생활비를 줄이고 재취업 수입을 따로 떼어두는 게 전략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어려운데 재취업을 하면 마음이 좀 놓여서 소비가 풀립니다. 이제 용돈 좀 줘야지. 내가 그래도 애들 결혼 자금은 줘야지. 차는 한 대 괜찮은 걸로 바꿔야지. 이러면 순식간에 다 나갑니다. 특히 자녀 지원 문제가 커요. 실제로 60대 부모가 자녀 결혼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자녀에게는 내 재취업 소득은 노후 저축 자금이라고 솔직하게 설명하기. 경조사는 가능한 한 규모를 줄이기. 자동차는 유지비가 적은 경차나 중고차로. 주택은 필요하면 다운사이징을 고려. 식비, 통신비, 보험료까지 전수조사해서 줄일 수 있는 항목 줄이기.
이걸 하면 실제로 매달 5,080만 원은 추가로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재취업 소득을 저축할 계획을 세웠다면 건강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컨설팅한 분 중 한 분은 64세에 경비 일 하시다 무릎이 망가져서 수술비로 2천만 원을 한 번에 쓰셨습니다. 결국 모은 돈이 다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재취업을 하면서도 아래를 꼭 실천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기검진 필수. 하루 30분이라도 걷기 스트레칭. 과로 피하고 수면 충분히. 무거운 일 피하고 무릎, 허리 관리 철저히. 이걸 유지해야 7년 일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장기 전략으로 보세요. 많은 분들이 60세 넘어서 어디든 좋으니 일만 시켜주세요 하고 아무 일자리나 들어갑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12년 하고 나가 떨어지세요. 그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내 체력과 기술에 맞는 일 찾기. 단기 계약이라도 장기적으로 재계약 가능한 곳 노리기. 필요한 자격증 하나라도 따서 몸값 높이기. 인맥 정보망 유지하기. 이렇게 하면 연속성 있는 재취업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60대 초반부터 준비하면 70세 전후까지 일할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취업, 소득, 노후 비상금 만들기. 생활비로 다 쓰지 말기. 7년간 저축 계획 세우기. 공백을 예상해서 계획하기. 소비 줄이기. 자녀 지원, 경조사, 자동차 같은 큰 지출 컨트롤. 건강관리 철저히. 수술비 한 방이면 모든 계획이 무너짐. 재취업도 전략적으로 접근. 내 몸과 기술에 맞게 장기적으로 설계. 이게 전부 쉬운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각오와 계획이 없으면 70세 이후에는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렵더라도 반드시 준비하겠다는 결심을 하시면 나중에 70세, 75세에도 아직도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든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전문가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읽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이걸 계기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신다면 그게 가장 큰 보람이겠습니다.